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5학년인데 2학년 되셨어요. 네, 말로 예뻐지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미전이 되시는 우리 학사님 김건희 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요란하게 소개받은 나라 코리아 교육부장 김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하십시오. 새해 여전하십시오. 감축드립니다. 시작. 새해 여전하십시오. 감축드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 덕담을 이해하시는 분은 진이그룹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진이그룹밖에 없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새해 덕담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이런 덕담은 없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에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결핍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뇌는 결핍을 먼저 기억하기 때문에 복을 안 받았다는 이 뜻이. 여전하십시오라는 말이 가장 좋은 덕담입니다. 오늘 우리 오장자 교수님께서 너무나 비전 제시 잘 해주셨죠? 그걸 들을 때마다 어땠어요? 내 삶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럼 이제는 실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전. 우리는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실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전에 대해서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제목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증 해방. 제가 꿈꾸고 있는 세상은 건강 일타 강사예요. 제가. 그래서 질문 즉답,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답을 해주는 게 제가 5년 동안 꿈꿔온 세상이고, 그것을 이루려고 매일 공부를 해요. 그래갖고 매일 공부한 것들을 어때요? 우리 나라 진이그룹한테 전수를 해드리려고 지금 갈고 닦았어요. 그 갈고 닦는 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매력이라고 합니다. 매력의 매자는 귀신 매자예요. 매력 그러면 어때? 일단 섹스해야 되고, 허리는 잘록해야 되고, 옷은 야한 걸 입어야 되고, 이런 줄 아셨죠? 아니에요. 매력이라는 말은 귀신 매자의 힘력자예요. 귀신도 모르게 나의 힘을 기르는 것을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이그룹 샵장님들은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매력적인 샵장님들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진이그룹 라라 샵 사장님들은 동네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하고 경쟁해야 되냐면 전 세계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하고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 사장님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됐든 무슨 세상이 됐든 AI 인공지능이 난리를 치던 우리는 개인이 어떻게 된다? 작품이 돼야지만 살아남는 시대가 됩니다. 개인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작품이 돼야 되는데 명품이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야지만 어때요? 우리는 잘 팔려나가죠. 이왕이면 아파트가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를 투자하셔야지만 재테크에 선동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 진이 샵장님들은 개인적으로 명품화 작품이 되는 이 시장에 우리 사장님들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매일 자신의 힘을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라라 교육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 우리 사장님들하고 매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라라 샵장님들이 2023년도 앞으로 트렌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건강 분야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건강 분야만. 다른 건 잘 몰라. 다른 거는 다 똑똑한 애들이 다른 거 다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건강시장이, 헬스케어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100세를 위협하는 5가지 질병. 뭐가 있을까요? 5가지 질병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2023년도에 라라 샵장님들이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식과 기술을,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동네에 새로운 피부라는 회사, 네트워크 회사에 샵도 있지요. 새로운 피부 알아요? 새로운 피부라는 회사 몰라요?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갈바닉 샵도 있고, 그 다음에 땡땡 이런 센터도 있고, 네트워크 시장에 140개 시장하고도 우리가 경쟁해야 되고요. 그것도 글로벌로도 경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우리가 첫 번째로 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암입니다. 암을 2023년도 라라 샵장님들은 암에 대해서 정복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과 테크닉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뜻이. 그러면 의사들이 해야 될 영역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에 피부샵이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세지 마세요. 제가 다 조세 갖고 왔어요. 대한민국의 피부샵은 10만 개입니다. 편의점이 98,000개입니다. 약국이 25,000개입니다. 치킨 전문점이 45,000개입니다. 그것보다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피부샵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라라 샵은 피부샵하고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려면 지금 현존하는 10만 개의 샵장들보다도 훨씬 우리 사장님들이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 100세 시대에 우리 라라 샵장님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자, 암이라는 친구가 100세 시대에 정복해야 될 질병 5가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당뇨입니다. 미세전류를 당뇨 환자인데 어떻게 쓰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당뇨는 총체적 난국인데 그냥 미세전류 그냥 여기 겨드랑이에 끼면 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답은 제가 못 해드려요. 그렇지만 이 당뇨의 기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그것을 어떻게 라라 상품하고 접목해서 내꺼화시키냐는 것은 우리 샵장님들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고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 그러면 치매를 정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냐? 관절염.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심혈관 질환. 이 5가지 질병이 100세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질병 5가지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죠 지금. 질병 5가지 열매가 나무에 달려있지요. 그런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딱 하나에 있습니다. 그 뿌리는 어디에 있냐? 염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뇨도, 관절염도, 고지혈증도, 심혈관 질환도, 당뇨, 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뿌리는 염증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샵장님들이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염증에서 뿌리가 염증인데 왜 암이 오냐? 암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만성염증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성으로 염증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 나쁜 짓. 그래서 DNA, 세포의 DNA를 공격하면 암이 됩니다. 세포에 뭐를 공격하면 DNA를 염증이 공격하면 암으로 발전이 되고요. 이 친구가 염증이 누구를 공격하면 혈관을 공격하면 혈관에 스크래치가 나, 스크래치. 그래서 혈관에 스크래치가 나면 그것을 복구 작업하기 위해서 피떡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뇌신경으로 올라가면 뇌신경을 갉아먹으니까 염증이 뭐에 걸린다? 치매에 걸리는 거고 관절에 가면 관절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전은 뭐하고 똑같다? 뿌리가 염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00세 시대에 이 5가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라라 샵장이 된다 그러면 동네에서 그 라라 샵 참 괜찮다. 거기만 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샵장님들의 고유 테크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NA를 공격하면 뭐가 된다고요? 암이 되고요. 신경을 공격하면 뭐가 된다? 치매가 된다. 혈관을 공격하면 뭐가 된다? 심혈관 질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뿌리에는 염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증이 뭐냐? 염증. 자, 문제 낼게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뭐가 날까요? 열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키울 때 반드시 열이 나면 훌쩍 커 있어요. 맞아요? 마음이 아프면 뭐가 날까요? 마음이 아프면 이걸 맞추시면 구름자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저기 남자 사장님이 화병이라고 그랬어. 맞아요. 우리 구름자님이 저기 물컵에 물이라도 한 잔 떠서 들고 왔어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열이 납니다. 마음이 아프면 뭐가 난다고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화병이라는 이야기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병이 났을 때 숨을 못 쉬죠. 숨을 못 쉬니까 어디를 쳐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만나서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없는 응?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치죠. 여기가 뭐냐 그러면 전중혈이라고 해서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이거죠. 화. 마음이 아프면 뭐가 나온다고요? 화가 난다. 그럼 불화자예요. 불화자가 몇 개가 모이면 염자가 될까요? 2개가 모이면 염자가 됩니다. 불화자가 2개가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염자가 된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염증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화가 많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신경이 아프다. 신경이 마음이 아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많은데 이 염증 여기 염증의 앞에다가 말씀 언자를 쓰면 무슨 글자가 되냐면 담자가 됩니다. 상담할 때 담자가 돼요. 자, 여기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육체적인 아픔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케어하는 시장이 뜬다 이 뜻입니다. 아까 AI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이세돌이가 이겼죠. 왜 이겼는지 아세요? 147번이라는 그 입력된 정보가 그 로봇은 입력된 정보만 어떻게 해요? 기억하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갖고 바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세돌이를 그 인공지능이 못 이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네 사람으로 만드는 직업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직업이고 그 네 사람 만들 때 거점지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내 집에 있는 샵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인 기업가 시대고 1인 샵 시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내 사람으로 만들 때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그러면 화가 난 것을 염증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담자가 말씀 언이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말씀 언. 그래서 상담할 때 담자는 어때요? 말을 통해서 화를 풀게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라라 실장님들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고객이 와서 말을 많이 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지금 돈을 많이 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라라 실장님들이 뭘 해야 된다? 많이 들어주는 걸 어줍잖게 알면 많은 말을 하게 돼. 근데 많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침을 탁 가하죠. 그럴 때 고객이 야 너무 여기 샵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우리 샵장님들이 실력이 있어갖고 내 아픈 것들을 너무 잘 집어내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와야 그 샵이 번성하는 거예요. 자, 염자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열이 나는 거고 마음이 아프면 화가 나는 거다. 그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락이고 그 경락은 기하고 에너지다 이 뜻입니다. 앞으로 비즈니스는 영성 비즈니스만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다 로봇이에요. 그래도 어떤 비즈니스는 살아남는다? 영성,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끔 하는 세상이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염증의 종류는 2종류가 있습니다. 착한 염증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염증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착한 염증이 뭐냐 그러면 낮 시간에 세균과 바이러스부터 나한테 공격한 것을 어때요? 밤마다 잘 때마다 그것을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재복원하고 수리하는 게 염증이 발생이 돼요. 세균과 낮 시간 동안 세균과 바이러스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염증은 착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전쟁에 잔여물이 생기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착한 염증에 해당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착한 염증은 반드시 언제 복구가 되냐 그러면 밤에 잘 때 된다 이 뜻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염증이 퍼지게 돼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만이 24시간 편의점이 있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4시간 문 연 데가 그동안은 없었지만 24시간 문 연 식당들이 너무 많았어요. 해외여행 가보세요. 6시만 되면 다
다 깜깜해요. 무슨 가게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가게가 많은데 한국만 그랬다 이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착한 염증이 우리 몸에는 당연히 있다. 그래서 얘는 내 몸을 어떻게 해준 거야? 항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거기 때문에 착한 염증 우리 몸에 많이 있어야 되고, 이게 착한 염증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두 번째, 나쁜 염증이 있어요. 나쁜 염증. 이게 문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나쁜 염증이 뭔지 하면 염증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돼요. 살갗만 닿아도 스치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민합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사과를 먹었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사과를 못 먹겠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염증의 표시예요. 불필요하게 염증을 많이 나오게끔 만들고요. 음식에 대해서 특히나 과도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게 실제 나쁜 염증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특히 아침에 침대에 일어나서 펄럭펄럭 하는데 계속 재채기하고 기침하는 사람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나한테 나쁜 염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다 나쁜 염증의 한 표시가 비염이에요. 비염 환자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면역력이 깨졌다, 불필요하게 자꾸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한꺼번에 만성염증이. 이 만성염증은 어때? 이렇게 나쁘게 생겼어. 착한 염증은 당연하게 우리가 면역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나쁜 것들은, 나쁜 염증들은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자, 착한 염증은 유지하고 나쁜 염증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없애는 게 우리가 2023년도에 라라샵에서 가지고 와야 된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염증을 다스리는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염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리는 3가지 습관 중에 있는데, 염증이 왜 생기냐고 봤더니 수면 부족이 가장 많습니다. 코골이가 있습니다. 내 이불 파트너가 코를 건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불 파트너가 코를 고는데 아 시끄러워 나는 땀방 쓸 거야 이렇게 가는 부인은 어때요? 나쁜 부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코를 골지 않도록 도와줘야겠죠. 코를 골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안 좋고 수면의 양이 약하기 때문에 염증이 계속 수치가 높아져요. 나는 하루에 운동을 2시간씩 합니다. 10,000보 이상을 걷습니다. 그리고 잘 먹습니다. 그런데도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콜레 쓰면 수면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제 다음에 하실 분이 수면의 질 퀄리티를 높이는 투마리온이라고 써있대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어때? 아, 이래서 수면 부족이 오면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구나. 그럼 내가 이 고객한테 토마리온을 팔아야 되는지 콜렌 매트를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각이 나오죠. 각이. 그래서 염증은 수면 부족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수면이 부족하면 CRP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자, 수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신경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낮 동안 신경을 바짝 쓰고 살다가 밤에는 어때요? 부교감 신경이라는 신경이 충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밤에도 나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뇌 신경이 어때요? 예민해지니까 충전이 안 돼서 계속해서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잘 수면을 잘하고 있는지 고객들한테 늘 카운셀러로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장이 얼마나 크면 옹땡코웨이라는 회사 알지요? 그 회사에서 잠이라는 브랜드로 청담동에 직영업체를 스타트했습니다. 이불 팔으려고 이불. 그럼 타 회사 경쟁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 수면이 부족하면 염증 수치가 높아지니까 타 회사는 잠이라는 브랜드로 이불을 팔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고객들하고 경쟁했을 때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야, 나는 운동도 많이 하는데 잘도 먹는데 뭐가 안 되냐고. 근육이 부족하면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근육. 자, 근육이 많이 없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염증이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40대 이후부터는 1년에 1%씩 근육이 빠집니다. 80살이 되면 내 근육의 50%가 빠집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지니그룹 사장님들은 아직까지 39이라서 근육이 아직까지 짱짱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되면 이제 1%씩 빠지니까 우리 다시 이제 근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근육이 만들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염증은 우리 몸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아주 나쁜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
그 호르몬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만들어질 때 무슨 호르몬이 만들어지냐 그러면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면서 염증을 다 잡아먹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염증을 잡아먹는 호르몬이 내 몸에서 나오는데 언제 나온다? 근육이 만들어질 때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라, 근육을 생성해라 하는데 근육을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런데 셀프 닥터를 차고 있으면 근육이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근육이 어떻게 돼요? 짱짱해지고 근력이 생기고 탄력이 생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강의하는 중에 지금 셀프 닥터 차고 하거든요. 차고 있는데 뭐 별로 표시 안 나죠? 자, 근육이 부족하면 염증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염증이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고 근육이 부족하면 염증이 옵니다.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염증이 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죠? 아침에 먹고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야식 먹고 간식 먹고 폭식하고 어때요? 계속 에브리바디 계속 먹죠. 예전에는 12시 되기 전에 배꼽 시계가 막 울려가지고 먹어서 배꼽 시계가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요즘에는 배꼽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시계 보고 막 먹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영양 부족이라는 사실이 너무 깜짝 놀라죠. 그 영양 부족이 누구 영양 부족이냐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양을 안 넣어준다 이 뜻입니다. 자, 클로로필 A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영양소는 차고 넘쳐요. 내가 좋아하는 걸 먹기 때문에 영양소가 차고 넘치는데 내 몸의 미생물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생태계가, 미생물 생태계가 먹을 수 있는 영양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면역력 계속해서 면역력이라고 하지만 내 면역의 기본은 뭐다? 내 뱃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야 내 면역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면역을 조절하는 친구가 누구다? 장내 미생물인데 장내 미생물이 먹을 영양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자, 통곡물을 드셔야 됩니다. 매일 통곡물을 드셔야 돼. 백미 대신에 현미.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무슨 강의가 있어요? 효소 강의가 있지요? 이렇게 일리가 있는 이론과 근거가 바탕이 된 걸 가지고 그 고객한테 상담을 해야 효소도 주세요, 프로필 A도 주세요, 토마리온도 한번 사볼게요, 콜렌 매트도 어차피 추운데 사볼게요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라 샵이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냥 좋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 뜻입니다. 이제는 고객들이 제품을 사지 않아요.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가치를 산다 이 뜻입니다. 내가 저걸 샀을 때 정말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사는 시대가 됐다 이 뜻입니다. 지금은 제품을 그냥 좋다고 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콩류를 꼭 먹어야 돼. 이거를 언제 먹어야 되냐? 매일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콩류를 두부 포함해서 매일 먹어야 돼요. 자, 두부는 이상하게 물에 빠뜨려서 팔아요. 맞아요? 다른 것 물하고 이렇게 하면 다 썩지요? 근데 두부는 물에 반드시 빠뜨려서 팔아요. 두부는 단백질 성분이고요. 단백질 성분은 물하고 친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물하고 만나야 썩지 않아요. 우리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백질이고요. 항문의 80%가 단백질이고 위에 전부가 단백질이에요. 뇌도 단백질이야. 그런데 이 단백질이 썩지 않으려면 뭐하고 빠뜨려야 돼? 물하고 만나야 된다 이 뜻이.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라 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두부를 꼭 드시고, 세 번째 뭘 먹어야 된다? 견과류 꼭 드시고, 네 번째 껍질째 먹는 과일을 드셔야 돼. 껍질째 먹는다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채소, 여섯 번째 버섯, 일곱 번째 해조류를 먹어야 된다.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뱃속에 살고 있는 100조 개 이상이 되는 장내 미생물 먹잇감으로 이것을 매일 먹어줬을 때 장내 미생물이 어때요? 먹고 싸고 하는 그 효소가 우리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 효소가 무슨 뜻이에요? 장내 미생물이 지가 좋아하는 거 먹고
배설물로 싸는 게 효소예요. 그 효소가 대사 효소가 되고 소화 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먹으니까 내 몸에 뭐가 안 돼요? 미생물이 먹고 싸지를 못하니까 효소가 없지요.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에는 썩은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7가지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자, 전 세계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애기 낳으면 미역국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 천재 좋은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미역일까요? 그렇지. 해독하는데 너무 최고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 내 몸속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데 가장 좋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키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아까 몸이 아프면 열이 난다고 그랬죠? 마음이 아프면 화가 나요. 그럼 해독, 디톡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혈관 중에 이렇게 손등에 보이는 파란 혈관은 무슨 혈관이에요? 정맥혈관이죠. 정맥혈관은 왜 파라냐 그러면 내 몸에 쓰레기를 버리는 통로기 때문에 정맥혈관이에요. 그럼 어떤 쓰레기를 버리냐? 물 분자보다도 작은 쓰레기는 정맥으로 순환이 됩니다. 근데 물 분자보다도 큰 게 지방덩어리예요. 베들레헴에 있지요? 다 숨겨놨잖아요. 그죠? 천연 타이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물 분자보다도 기름덩이가 훨씬 큽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로 배출이 되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림프. 두 번째, 림프. 그래서 림프 드레나지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마사지 샵에서 성행하는 게 림프 드레나지라는 림프 마사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 분자보다도 작은 거는 정맥을 통해서 하니까 땀으로 소변으로 배출이 되죠. 그런데 큰 거 기름덩어리 때문에 문제다 있듯이 그 기름덩어리를 어디를 통해서 나간다고요? 림프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 림프 터미너스라는 친구가 어디에 있냐? 쇄골에 있어요. 쇄골 다 갖고 왔죠? 한번 만져봐요. 쇄골을 다른 말로 빗장뼈라고 하고요. 빗장뼈 이 뼈가 여기에 터미너스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모든 림프액이 빠져나간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앉으나 서나 쇄골 있는 데를 자극을 시켜주면 되는데 어떻게 자극시키나 살살살살 하라는 거예요. 림프는 발로 밟는 게 아닙니다. 림프는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림프는 세게 하는 순간 림프절을 문을 닫아버려. 쓰레기통에 문을 닫아버린다고요. 오히려 안 좋으니까 약하게 해라. 미세전류를 쓰시든 초음파를 하시든 림프 쪽을 풀어줄 때는 굉장히 약하게 해주셔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훨씬 빨라요. 자, 물은 정맥으로 흐르고 물 분자보다 작은 건 정맥이고 물 분자보다 큰 지방덩어리는 뭘로 한다? 림프한다. 그럼 대부분 현대인들은 기름이 많이 껴있죠, 배에. 그래서 어디를 주로 해야 돼? 해독을 할 때 림프 해독을 강력해서 추천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친구가 임신하고 아기 낳았을 때 미역국 먹잖아요, 그죠? 라라에 후코이단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클로로필이 뭐에 해당이 돼요? 7번에 해당이 되니까 암 환자가 좋은 거예요. 7번에 해당되는 클로로필 A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수치가 떨어진다라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랬을 때 당뇨, 고혈압, 이런 염증 수치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7번에 있는 것을 먹이니까 장내 미생물이 너무너무 건강해져서 너의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서 치매에도 관절염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설명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지금 현재 매일매일 먹지 않고 있다. 반려식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반려견도 있어요. 그거는 난리가 났잖아. 잘 키우고 막 물도 잘 주고 막 반려견도 막 핀도 꽂아주고 막 여기다가 헤어스타일 막 너무 멋지게 하는데 내 몸속에 살고 있는 균, 반려균을 매일매일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었을 때 우리 라라샵이 동네에서 아니면 그 주변에서 가장 야 저 샵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더라라는 소문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퍼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면역은 어디에 있다? 내 뱃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면역은 직결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역을 어떻게 키워야 돼? 장내 미생물은 144 방법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144가 뭐예요? 라라의 보상 플랜이죠? 내가 등록하고 4명을 등록하고 그 4명을 다시 4명씩 등록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적 마케팅이 되는 것처럼 장내 미생물의 환경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내 미생물이 왜 아픈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가 되면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최고로 지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죠. 자, 이 1등에서 10등까지 하는 음식이, 사람들이 배달해서 먹는 음식이 미생물이 좋아하는 건지 사람이 좋아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이 1등입니다. 치킨은 미생물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치킨은 우리는 안 먹지만 누구는 먹어요? 10대 아이들의 주식입니다. 10대 아이들의 주식이 치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민성 알러지 반응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스치기만 해도 피부가 빨개진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치킨 먹는 친구들은 끊임없이 염증이 이제 발생이 될 거고요. 2번 족발입니다. 배달의 민족 앱에서 2등이 족발이에요. 사람이 좋아해요? 미생물이 좋아해요? 맛있잖아요, 그죠? 내 입에서 좋아하는 거지 장내 미생물은 계속해서 아사 직전이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게 뭐냐? 찜닭입니다. 안동 찜닭. 찜닭을 제일 많이 시켜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내 입에서 좋아하는 거지 미생물의 먹잇감은 없습니다. 네 번째 순대. 다섯 번째 뭘까요? 떡볶이. 떡볶이는 통곡물이 아니죠. 백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좋은데 장내 미생물은 계속해서 먹잇감이 없다. 다섯 번째, 빵빵하게 먹는 빵류예요. 옛날에 빵은 우리가 이스트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판 넣고 했어요. 쪘을 때는 말랑말랑한데 걔가 약간 식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웃집 남자한테 돌던지도록 딱딱해지죠, 찐빵이. 근데 요즘 빵들은 일주일이 가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름이 50%가 들어갑니다. 기름으로 만들어요. 기름이 뭐가 됐어요? 고열에다가 빵을 튀기니까 다 과산화가 됐겠죠. 이런 빵들을 계속 먹으니까 배가 빵빵해진다. 이 빵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 한우는 누가 좋아해요? 없어서 못 먹죠, 그죠? 한우는 내가 좋아하지 장내 미생물의 먹잇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이렇게 먹었어요. 오늘도 반드시 이렇게 먹을 거예요. 내일도 다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는 시간이고, 저를 위해서, 제 사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억지로 먹어주나요? 아니죠. 이분들한테 먹지 말라고 말려도 어때요? 끊임없이 먹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염증 환자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 끊임없이 사는데 장수하는데 골골해서 장수한다 이 뜻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를 선사하면 된다? 올바른 건강의 상식을 티칭하고 코칭해주고 그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지금 1월 5일부터 8일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CS라고 IT 대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등한 기업이 언제였지 아세요? LG에서 무슨 서비스를 하냐? 개인 맞춤형 서비스 앱이 출시가 됐어. 개인 맞춤형. 이제는 뭐가 좋다 그러면 단체를 안 먹어요. 그 사람한테 맞는 맞춤형을 해줘야지만 살아남는 시대가 된다 이 뜻이. 그럼 샵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매트도 있고 라라소닉도 있고 미세전류기도 있고 클로로필 A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어때요? 맞춤형으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실력까지는 돼야지만 우리 사장님들이 새로운 피부 회사하고도 경쟁해서 이길 수 있고 10만 개 피부 샵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대단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부 따로 안 하고 그냥 오늘 공부하시니까. 염증 물질이 뭐가 있냐면 아디포카인. 밖에 나가갖고 야 라라 샵 그 트레이닝 가서 뭐 배우냐 그러면 염증 물질이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내 몸에서 팡팡 나온대. 치킨 먹으면 족발 먹으면 아디포카인이 팡팡 나온대. 그래서 염증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배우고 왔어.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정상세포를 공격하면 세포가 변성이 되면서 DNA가 변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암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암 환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암을 수술했다 그러면 림프를 절제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뚝이 엄청나게 부었다. 이 시장이 무진장 커요. 다리가 코끼리 다리가 됐다. 이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요. 유방암 환자의 30%가 여기가 퉁퉁 부어요. 다리 쪽에 전립선이라든가 생식기 쪽 거기를 수술한 사람의 70%가 부종을 경험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때요? 부종, 그러면 림프잖아, 그죠? 림프를 세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어때요? 야, 나 잘못돼서 정보였는데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살살 스위치 포인트만 해줬는데 다리가 쫙 빠졌어. 그럼 우리 샵에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케어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사가서 집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케어해서 한 번쯤은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셀프로 사서 집에 가서 손익을 하던 미세전류를 하던 뭐 매트를 하시던 다 하시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요. 그래서 암은 이렇게 기전이 있고요. 아디포카인이라는 이 친구가 혈관을 공격하면 혈관에 스크래치가 나요. 그러면 미세한 염증이 생겨.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피떡이라고 이야기해요. 쉬운 거죠. 그래서 피떡이 생기는 원인이 뭐다? 염증.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뭐다? 아디포카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뱃살 공주들 많잖아요. 그죠? 뱃살 공주들 많죠? 이 뱃살은 뭐가? 간이 뚱뚱해졌다 이 뜻이. 지방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배가 이만한 사람 너무 많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간이 뚱뚱해졌다, 간에 지방이 꼈다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 반드시 뱃살 환자는 고지혈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지방을 피하 지방에다 축적을 하는데 큰일 났어요. 여성들의 피하 지방에 기름이 축적이 되면 여기 써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당뇨, 파킨슨, 치매 등의 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에 기름이 끼는 거가 빼야 돼요? 반드시 빼야 돼요? 반드시 빼야 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왜 유방암에 많이 걸리냐? 피하 지방에 낀 기름이 여성 호르몬인 척하고 계속해서 임신을 하라고 우리 몸에다 명령을 해요. 피하 지방에 낀 지방이 무슨 호르몬으로 한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인 척하고 계속 뇌에다가 너는 임신할 몸이야, 너는 임신할 몸이야 라고 계속 갱년기 여성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줘. 그러니까 어때요?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이 되면 가슴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아이를 먹여야 되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다 유방암 환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살은 반드시 빼야 되는 거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서 뇌부무이견처럼 해서 유방암에 걸리기도 하고 고지혈이 걸리기도 해서 염증 유발 호르몬이 굉장히 여성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실천 사항도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오시면 백미, 현미 중에 백미보다는 현미를 먹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발화현미로 해주시는데 자, 현실적으로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뭘 팔아야 돼요? 효소 팔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이건 하나도 안 하고 효소 좋아, 효소 먹어 이렇다 그러면 예전에 에스랜드라는 효소 회사에서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효소 많이 팔아먹었거든. 그거 다 기억이 나가지고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거는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효소를 자연스럽게 보내주시면 되고 그 선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거예요. 그가. 저녁은 가장 뭐하게 먹어라? 단촐하게 드셔야 돼요. 아침은 굶고 저녁은 건너뛰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폭식하는 게 지금의 현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뱃살이 기름이 장난 아니게 자꾸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녁은 반드시 가볍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효소 식사하시면 되죠? 그쵸? 거기에다 클로로필 A 갖다 한 숟갈 타면 되죠? 그죠? 물 자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의 기본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물은 칼로리가 0칼로리지만 물을 드시는 순간 우리는 대사를 해야 돼. 그래서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면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슬림해집니다. 그런데 무슨 물을 마셔야 돼요? 따뜻한 음양탕을 마셔야 돼요. 자, 위는 찬물을 먹으면 소장에 있는 뜨거운 기를 끌어나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손발이 차요. 맞아요. 장 쪽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손발이 냉해요. 이유가 뭐냐면 찬 게 들어오니까 손발로 가는 피를 안 보내줘서 그래요. 여기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몇 도인지 아세요? 소장. 심부열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심부열이 뭐예요? 심장이 뭔 열인가? 심부열이라고 뭘 이렇게 많은 데서 팔아요.
신부열이 뭐예요? 라고 정확하게 물어보면 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라 지니 그룹에서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똑똑해져야 되니까. 매트 팔아야 되니까. 신부열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는 수의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불수의근이 있어. 수의근, 불수의근. 무슨 뜻이냐? 제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죠. 팔을 움직이는 내 의지로 움직이는 거죠. 의지. 그걸 수의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심장은 의지대로 움직여요? 지가 알아서 움직여요? 그걸 불수의근이라고 그래. 위장이 딱 들어가서 밥이 들어갔어. 위장 보고 야 빨리 너 움직여라 그래야 얘가 움직이나요? 지가 자동으로 움직이죠. 자동으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수의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수의근에서 열이 나는 것을 우리는 신부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장은 38.5도예요. 소장 아시죠? 저 아파트 소장 말고 작은 창자는 온도가 38.5도예요. 간도 38.5도예요. 심장도 38.5도예요. 걔네들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여야 돼요. 맞지요? 그런데 찬물을 먹게 되면 찬 걸 음식을 먹게 되고 찬 걸 자꾸 먹게 되면 어때요? 걔네가 온도가 떨어져갖고 다른 데에서 온도를 끄잡아 당겨서 38.5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위가 힘들고 어때요? 계속해서 신부열을 내는 장기들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자, 미니탑을 썼는데 빨갛게 돋아오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모세혈관이 약해졌다 이 뜻입니다. 장부의 기능이 약해졌다 이 뜻이에요. 장부의 기능이 약해졌다를 보려고 그러면 엎드려서 자는 사람은 장부의 기능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엎드려서 자요. 똑바로 자면 어때요? 혹시 뭐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똑바로 못 자요. 똑바로 못 자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자는 사람은 오장육부의 에너지 기가 떨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엎어져서 자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피봉이 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맞지도 않았는데 자꾸 멍이 들어. 멍이 드는 사람도 반드시 장부의 에너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자주 멍들어요. 그래서 미니탑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해. 근데 어떤 사람은 발바닥 여기다가 아킬레스 건에다가 묶으라고 해갖고 쏙쓸 뿐인데 어때요? 벌겋게 달아오는 사람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장부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 라고 호전 반응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따뜻해야 돼? 안 따뜻해야 돼? 강제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강제적으로 열을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세 군데. 역시 콜렌 매트의 대가는 달라. 승모근, 뒤에 있는 승모근이 강제로 열을 집어넣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이 사람이 몸이 차. 이 사람이 생리통이 있어. 뭔가 소화도 잘 안 돼. 늘 몸이 차다. 이런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열을 집어넣지 않으면 쌀이 밥이 안 됩니다. 옥수수가 팝콘이 안 돼요. 자, 모든 이 쇳덩어리는 뭘 해야 돼? 뜨거운 데 가야지만 호미로 바뀌어. 맞죠? 쇳덩어리를 녹여서 다시 칼자루로 바꾸죠. 그것처럼 우리 몸이 정말로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열이 들어가는 근형 3개가 있다. 승모근이 있다. 그 다음에 흉요근막이라고 해갖고 여기 흉추 라인 그쪽 전체가 흉요근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콜렌 매트를 쓸 때 어때요? 똑바로 누워서 쓰게 하는 게 2군데 열을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곳이죠. 거기에다가 배꼽이에요. 3개, 배꼽. 그래서 로이킹을 배꼽에다 갖다 대시면 강제적으로 열을 3군데에 동시에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내려고, 팝콘이 되려고 애쓴다 이 뜻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또 콜렌 매트를 쓸 때 엎드려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이 몸이 찬 경우는 어떻게 한다? 등짝부터 뜨뜻하게 해줘라 이 뜻이. 그 다음에 로이킹 없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롱스타로 어때요? 배를 갖다 이렇게 덮어줘서 이 배꼽으로 강제적으로 열을 주입시켜 줬을 때 오장육부에 기가 돌면서 오장육부가 살아나야 우리는 살아나는 그런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물을 마신다? 찬물이 아니라 반드시 따뜻한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의 오장육부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라. 이게 제일 어렵죠. 반드시 20분 동안. 저보고 왜 이렇게 살이 안 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식사를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많이 먹는데 천천히 해요. 밥을 한 그릇씩 먹어. 어디 밥그릇으로? 아버지 밥그릇으로 주발로 한 그릇씩 먹는데도 어때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고3 때 몸무게가 지금 몸무게예요. 그러다 보니 천천히 먹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20분 동안 천천히 식사하는 걸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만보. 나는 매일 2만보 걸어. 그런데 이렇게 2만보 걸어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운동을 어떻게 하냐? 옆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될 만큼 걸으셔야 돼. 그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폐는 폐 갖고 왔죠? 폐는 찬 장기예요. 심장은 뜨거운 장기예요. 그게 이웃 사촌으로 고기 위치돼 있어. 이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는데 산소가 어떻게 들어가냐? 횡격막이 열리면서 가슴 근육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폐 호흡이 들어가. 근데 현대인들이 폐 호흡이 안 들어가게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공부할 때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폐가 계속해서 섬유화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폐를 문 여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경추 3번에서 5번에서 나오는 횡격 신경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목만 하면 돼. 그래서 목만. 공부한 사람은 네 하면서 저기 남자 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셔. 저 전주에 가서 뵀나? 사장님, 그치? 와, 숨차게 걸어야 돼. 반드시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숨차게 걸으셔야 된다. 옆 사람하고 대화가 불능한 상태가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소를 했다 그러면 피하는 거가 뭐냐? 3가지를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과로, 과식, 스트레스. 이 3가지. 아까는 수면이 부족하고 근육이 부족하고 또 뭐가 부족했어요? 미생물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염증이 온다. 그 다음에 또 염증이 오는 게 뭐예요? 과로를 하면 내 몸이 염증화가 되고 과식을 해도 염증이 돼. 무슨 뜻이냐? 오늘 밤에, 어젯밤에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고기 먹고 냉면도 하나 또 먹고 입가심으로 커피를 또 먹고 그렇게 해서 잤다. 다음날 관절이 뻣뻣하다 그러면 100% 염증이다 이 뜻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뻑뻑해. 뻑뻑하다는 이야기는 관절에 뭐가 꼈다는 거예요? 염증이 끼면 뻑뻑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마사지 샵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저께도 고기 먹을 거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다 고기만 먹어요. 내일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돈 벌 수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그런 건강 헬스 사업에 우리 사장님들이 샵장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경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극을 받아갖고 요즘에 자율신경실조증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제는 밤낮이 바뀐 사람도 많고 자기를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 그래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은 신경에 염증이 껴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면역하고 염증을 자동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어때요?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미세전류가 잘하는 건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신경을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잘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잘하는 건 뭐다? 근육을 재배열시킨다. 체형 틀어진 것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일을 미세전류가 가장 잘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경을 안정화시킨다. 두 번째는 근육을 재배열시켜서 체형 틀어진 것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게 미세전류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나깨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하시면 돼. 오랫동안 해야 된다 그러면 저처럼 1단에다 하시고 뭉근히 하시면 돼. 빨리 하고 싶다. 나는 짧은 시간에 빨리 효과 봐갖고 하고 싶다 그러면 6단으로 해서 그냥 3분 내에서 5분 내로 끝내시면 돼.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욕심이 많아갖고 6단을 막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막 배에 빨갛게 돋았다. 그 다음에 늘어지게 지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닥터를 하실 때나 미니탑을 하실 때 오랫동안 난 하고 싶다 그러면 낮은 세기에서 오랫동안 하시고요. 짧은 시간에 효과 보고 싶다 그러면 최대로 세게 해서 짧은 시간 10분이든 15분 이렇게 타이밍을 걸어놓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호전 반응이 그렇게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라라 샵은 2마리 토끼를 제가 쥐어드릴 거예요. 라라가. 사장님도 샵장님이잖아요. 그죠? 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담입니다. 맞아요?
근데 부담이 뭔지 아세요? 성장입니다. 샵이 없거나 투자를 안 하면 해두고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어때요? 부담이죠.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는 성장한다 이 뜻입니다. 성장하려고 그러면 나는 자동차를 벤츠를 살 거야 아니면 제네시스 G80을 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질러 살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서 계약을 해. 그럼 어떻게 돼? 계약했으니까 어때야 돼? 뛰어야 되죠. 그런데 G80 그거를 못 사는 사람은 어때? 난 살 거야 라고 외치기만 해 계속. 그런데 그 차를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서 질르는 사람이에요. 샵장님들은 어때요? 이미 질른 사람들이잖아. 그러려고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열심히 뛸 것인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지금 꼭 보세요. 12월 15일자 조선일보입니다. 12월 15일자 조선일보고요. 만약에 이 조선일보가 아니라 여기 마달피 신문이다 이런 거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에서 3대 신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왔냐? 여기에 항염증 신경회로를 규명했다라고 나옵니다. 100세 시대 염증이 화두인데 그 항염증을 할 수 있는 신경회로를 찾았다 이 뜻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몸의 뇌신경은 12쌍이에요. 12쌍의 뇌신경이 있고요. 72km나 되는 신경선이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 72km 되는 신경선 중에 염증을 없애는 신경선을 규명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느냐? 좌골신경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사장님이 앉아 계시죠? 앉아 있는데 쏙 들어간대. 엉덩이에 의자가 붙어갖고 여기 앉아서 쏙 들어간 데가 좌골이에요. 좌골이 있으면 우골도 있을까요? 없어요. 우골은 없어요. 저 정육점에 가면 우골편은 있어도 우리 몸의 좌골은 앉을 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붙이고 딱 앉았을 때 거기 면에 닿는 면을 좌골이라고 하는데 좌골신경이 항염증 회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셀프 닥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엉덩이에 깔고 앉으셔라 이 뜻입니다. 내가 작은 패치는 여기 쏙 들어간 부분에다 어때요? 작은 패치하고 반주에 이렇게 딱 올려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경이 어디냐 그러면 미주신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상경추에 있습니다. 상경추 뇌신경은 12쌍인데 여기 뒤에 있는 목 있죠? 뒷목 이 뒷목으로 10쌍이 내려갑니다. 10쌍 12개 신경 중에 10쌍이 뒷목으로 내려가니까 얼마나 중요해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신경계가 누구냐? 미주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목을 갖다 댔는데 배가 떨리는 라인이 있습니다. 배가 떨리는 라인이 미주신경이에요. 그 미주신경이 잘 흔들리면 내 몸에 있는 염증을 어떻게 된다고? 없애준다 이 뜻입니다. 대단하죠? 궁덩이에 한번 깔고 앉았다가 목에다 한번 했다가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고. 이 신문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염증이 굉장히 많은데 신경선은 72km나 돼 우리 몸의 신경선. 뇌신경은 12쌍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 내가 공부해보니까 2개의 신경만 잘 우리가 핸들을 해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을 없애주는 길이 있더라. 그래서 이 신문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부신이에요. 부신은 어디에 있어요? 콩팥에 있다잖아. 콩팥. 그죠? 콩팥에 부신, 피질, 수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콩팥의 기능을 좋게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전하십시오 할 때 전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용천, 발바닥 용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정육이 셀프 닥터를 하시거나 뭐 하실 때, 미니탑을 하실 때 발바닥 아치에다가 묶어놓으세요라고 한 이유가 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제가 묶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좌골신경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작. 좌골신경, 미주신경, 부신. 그러니까 신장이다 이 뜻이에요. 그 세 가지가 항염증이다 이 뜻이 항염증.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현대에는 뭐에다가 활용하는지 여기다 와서 최근에는 금속 재질인 치매, 전류를 흘리는 치료가 활용되고 있다. 뭐예요? 지금 쓰고 있는 헤어큐, 지금 쓰고 있는 미세전류, 지금 쓰고 있는 셀프 닥터가 어때요? 금속에다가 침을 집어넣어갖고 전류를 흘리는 거죠.
그걸 전기 전침 치료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과학적으로 신경에서 염증에서 항염증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해주는 요법이 뭐라고요? 침이다 했듯이 침. 근데 거기에다 뭐를 흘린다고요? 전류를 흘린다 했듯이. 그래서 한 손에 흑묘의 해잖아 지금이 토끼. 그죠? 토끼 귀가 몇 개예요? 자, 2개 중에 하나를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아, 미세전류가 4세구나. 또 하나는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초음파라고 써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 침의 말초신경 자극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도 개발되었다. 그러면 라라소닉이 초음파 원리죠? 그러니까 미세전류랑 초음파 2개의 토끼 귀를 다 드리고 있는 게 지금 라라가 하는 정책이네요. 그죠? 그럼 2012월 15일날 저 신문이 나왔어. 그럼 2달,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따끈따끈해. 앞으로 우리 라라의 샵장님들은 2개의 귀를 다 양쪽에다 떡고물을 다 지어줬으니까 적대적소에 미세전류 쓰실 때 쓰시고 초음파 쓰실 때 초음파는 왜 써야 되는지를 잘만 설명하고 이 신문 기사를 갖다 들이대면 그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대단해 안 대단해? 박수 소리가 너무 작고 집에 가야 되나 봐요. 뭐 이렇게 집이들은 다른 분들이 다 잘하니까 이런 게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요. 실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전. 전신 에너지 테라피. 이게 마케팅 용어예요. 플러스 온열이 들어가면 대놓고 콜린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그룹하고 맞아 죽을까봐 일단 온열이라고 넣어놨어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 그랬어요? 엄마사랑 백도라고 마케팅 용어예요. 엄마사랑 백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에 모델 김건희 아들 김민규 이렇게 써놨어. 왜 이렇게 썼을까요? 대한민국에 영부인은 김건희예요. 김건희라는 알고리즘이 뜨는 순간 제가 떠요. 우리 사장님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죠. 그러면 알고리즘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계속해서 조회수가 높아지라고 제가 저런 멘트를 쓰는 거예요. 제가 사업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소리가 안 나오네. 멈춰주세요. 네. 저기가 어디냐? 목에다 갖다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목에다 갖다 딱 대니까 팔이 여기가 막 움직이죠? 여기가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해결되는 포인트예요. 저희가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해결해. 아까 우리 사회자 사장님 성함이 뭐지? 심설희.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나이가 앞자리가 5개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요즘에 왜 20대로 막 너무 칭찬을 과하게 한 거지 사실은. 그렇게 피부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했느냐? 전 여기다 패치를 여기다 묶고 잡니다. 작은 패치 있죠? 패치를 여기다가 턱선에다가 딱 묶고 자요. 그럼 지가 알아서 1단에다가 묶고 자면 지가 알아서 흔들려서 림프가 해독이 되면서 지가 턱선이 딱 살아납니다. 볼에다 갖다 놓고 또 묶고 자요. 그 묶는 거는 사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분들 알아겠죠. 눈에다 갖다 해고 이마에도 갖다가 막 그냥 내가 알아서 해. 이마도 했다가 뭐 눈도 했다가 볼도 했다가 턱선도 했다가 그랬더니 어때요? 얼굴이가 탱탱해지는 게 제가 느껴져. 그래서 여기 지금 포인트는 어디냐? 여기 포인트는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얘가 해결하는 것이. 자, 또 틀어볼까요? 우리 아들이에요. 엄마, 내가 모델이 되어서 엄마한테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살짜리 아들이 기특하지 않아요? 자, 저기 사각근이라는 데를 딱 누르면 보세요. 팔이 움직이죠? 저기가 팔로 가는 모든 건 해결한다 이 뜻입니다. 팔로 가는 거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손목 터널, 중우승은, 방아쇠, 수지, 중우근 뭐 몇 개 다 있지요. 거기가 저기서 다 해결한다 이 뜻입니다. 미세전류가 없었으면 저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저런 방법은 어떻게 한 거냐? 셀프 닥터를 하나씩 나눠 끼고 제가 손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수기 테라피를 좋아해. 기계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씩 나눠 끼고 손만 갖다 대면 돼. 힘 빼고 갖다 대면 정확하게 저렇게 됩니다. 배가 움직이죠?
근데 우리 사장님들 해보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기름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골반이 가장 높은 데 있어요. 여기 골반이 가장 높은데 거기